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비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이 레드카펫 촬영을 위해 승인받은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누가 그래?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설 자격 없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겨. 제가 손흥민인데 혹시 절 착각하시는 건 아닌지요, 손흥민? 그게 누군데?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지금 여긴 스포츠 스타를 위한 무대가 아니야. 그래도 이번 시상식 측에서 초대장을 직접 보내주셔서 왓습 초대장? 네가 무슨 상관이야. 패션업계 대형 행사인데 공만 차는 애가 왜 여기 와 있어. 이해합니다만 저도 이번에 디자인 협업 관련해서 참석하게 됐습. 더구나 됐고 경호원 이 사람 치우라고 그 큰 목소리가 울리자 주변이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어디선가 플래시가 터지다가 멈춰섰고 카펫 주위에 서 있던 몇몇 인사들의 시선이 일시에 몰렸다. 근처에 있던 다른 게스트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한 발씩 물러났다. 무대 조명 때문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긴장 때문인지 공기가 갑자기 후끈 달아올랐다. 어이 봤어? 저기 사진기자 중 한 명이 손흥민한테 엄청 막말하던데. 나도 들었어. 이거 촬영 중계되고 있나? 누가 찍고 있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날 듯한데. 조용히 해. 괜히 휘말렸다가 우리도 불이익 당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건 좀 심하잖아. 누군가는 나서서 말려야지.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모두들 서울 시내 한복판의 초대형 호텔 앞에 깔린 레드카펫에 번쩍이는 조명과 너무도 권위적인 포즈를 잡고 있는 사진 기자들의 태도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한편 행사장에 들어가려면 예약 확인부터 영상 인터뷰까지 차례차례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 보니 대기줄도 길고 곳곳에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와, 저 호텔은 항상 럭셔리 이벤트만 주최하잖아. 그러게, 전 세계 패션 평론가들이 몰려왔다고 하더니 정말 화려하네. 근데 분위기가 영 안 좋아. 또 이 행사 후원사 중에 스포츠 브랜드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초대된 거겠지. 응. 그리고 요즘 손흥민 선수가 새로 개발된 보조 신발, 재활 겸 의학 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두라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인지 사진 기자들이 관심은 갖는데 아까부터 비아냥대는 소리도 들리고 눈살이 찌푸려져. 붉은 카펫이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길게 펼쳐져 있었다. 밤 공기에는 조금 서늘함이 남아 있었지만 취재 열기와 플래시 세례 때문에 사람들은 얼굴에 땀이 맺히는 듯했다.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트렌디한 비트였지만 지금 벌어진 갈등으로 인해 분위기는 어딘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참, 이렇게 된 거 전부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또 괜히 찍었다가 보안 요원들한테 잡히는 거 아냐? 저기 CCTV도 많다고 하던데 근데 뭔가 찜찜해. 손흥민이 무시당하는 꼴은 보고만 있기 싫다 우리. 그냥 지켜보자. 혹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그때 알릴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는 사이 경호원 복장을 한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사진 기자에게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혹시 도움 드릴까요? 응? 이 사람 행사에 안 맞는 복장으로 왔잖아. 하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있지 않아? 운동화가 아니라 새로운 의료 보조용으로 개발된 드레스 슈즈라고 들었습. 행사 측에서도 닥쳐. 난 사진 각 제대로 뽑아야 하는 기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발 신은 녀석이 튀어나오면 그림 다 망가진다고. 하지만 이분은 공식 초청 명단에 있는 손흥민 선수이심니 초청이야 어디서나 받을 수 있지. 내가 못 들어봐서 그렇겠지만 어쨌든 난 이런 신발 보기 싫다고. 손흥민이 한 발짝 물러서며 경호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혹시 폐를 끼쳤나요? 아니 선생님 잘못은 전혀 없습.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 이쪽으로. 아니 못 지나가. 왜 자꾸 이러십니까 기자님. 행사 운영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 글쎄 난 이런 신발 신고 레드카펫 밟는 꼴 못 봐. 지금 세계적인 패션 평론가들이 보고 있는데 이게 우스워 보이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막으시면 곤란합니. 곤란해. 그럼 내가 사진으로 곤란하게 만들어주지. 이게 다 기사에 실릴 거라고.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가까이 다가왔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상황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과거에 발목 부상을 크게 입어서 이번에 의료진과 협업해 만든 특별한 드레스 슈즈를 착용했습. 이게 이번 행사 드레스 코드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승인을 받았고요. 기자는 코웃음을 치며 거칠게 턱을 들어 올렸다. 흥, 발목 부상이면 목발이라도 짚고 오지 그랬나. 도대체 패션이 뭔지 알긴 해? 저도 패션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가능한 한 드레스 슈즈 형태로 개발한 겁니. 드레스 슈즈 웃기네. 그냥 운동화처럼 생겼구만. 겉보기엔 그러실 수도 있지만 내부에 정형외과용 지지대가 있어서 재활에도 도움이 됩니. 이번 시상식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적응형 패션 부문 시범 프로젝트라 저도 기꺼이 참여했어요. 참나 말은 번듯하게 하네. 그래도 난 이런 구두 인정 못해. 주변에서 수군대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아니 저 기자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지나치네. 옆에서 들으니 정말 막말인데 이거 그대로 온라인에 올려야겠어. 사람들한테 알려야지. 근데 시큐리티가 일단 통제하고 있으니 너무 대놓고 찍지 말자. 한편 다른 진행 요원이 다가와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귀띔했다. 손 선수님, 이 사진 기자분이 원래 유명해요. 국내외 패션 행사에서 권위가 높다고 알려졌고 매번 매우 까다로운 드레스 코드를 요구함니 언론 매체에도 영향력이 큰 편이라. 아, 네. 잘 알겠으. 그래도 전 규정을 제대로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 착오라기보단 그분 스타일이 원래 좀 독선적이죠. 사진 기자는 여전히 손흥민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소리쳤다. 네가 아무리 스타라 해도 패션계에선 듣보잡일 뿐이야. 뭘 안다고 이런 행사에 기어나와?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 하지만 저도 정식 초대를 받아 참석한 사람입니. 참석은 해도 좋아. 근데 그 신발은 안 된다고. 당장 벗든가 다른 신발로 갈아 신등아. 해. 제가 이 신발을 벗으면 발목 통증이 심해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 그래도 뭐 패션이 우선이지. 내 개인 사정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순 없다고. 이때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게스트가 끼어들었다. 기자님 조금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패션 업계 사람이지만 이번 시상식에서 새로 추진하는 적응형 패션이 중요한 화두거든요. 다양한 신체적 필요를 존중하는 흐름을 인정해 주셔야죠. 유행 따위는 금방 지나가. 패션은 전통이고 완벽함을 추구해야지. 그런 어설픈 시도에 묻어가려 하지 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손흥민 편을 들었다 하지만 기자님도 요즘 매체 기사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서도 장애나 재활이 필요한 유명 인사들이 맞춤 드레스 슈즈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패션쇼에 참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난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하고 완벽한 의상만 보여주면 돼. 그럼 굳이 저 신발을 내보내지 말라고 소리치는 건 취재 윤리에 어긋나지 않나요? 내 윤리를 내가 알아서 해. 끼어들지 마. 손흥민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이었다. 기자님, 저도 축구선수로서 오랜 시간 활동하며 패션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많습. 이번엔 특히 의료진의 도움으로 제가 적응형 패션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기쁘게 왔는데 왜 이렇게까지 못마땅해 하시는지 궁금해? 좋아, 알려줄게. 난 레드카펫 사진을 찍어 전 세계 매체에 송출하는 위치에 있어. 네가 어떤 장애나 재활 신발을 신었건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중요한 건 화려함과 완벽함, 행사 본연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건가요? 저 구두 말이야. 흰색에다가 앞부분이 살짝 높아 보이잖아. 이건 드레스 슈즈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운동화처럼 보인다고. 이런 걸 패션이라 소개하면 패션계가 우스워지는 거라고. 경호원들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기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행사 측에서 직접 승인받은 복장을 착용 중입니. 하이힐을 못 신는 게스트나 장애인 게스트를 위해서 이번에 드레스 코드가 다소 완화되었고요. 완화? 패션의 완화 같은 게 말이 돼? 이럴 거면 다들 편하게 트레이닝복이나 입고 오라고 하지 그래.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이번 행사는 국제 패션 평론가들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열리는 자리니 내가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난 안 예쁘다는 거지. 패션은 아름다워야 해. 그 순간 사진 기자의 톤이 한층 올라가며 날카로워졌다 이봐. 손흥민 맞지? 당장 신발 벗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기사를 써서 내 이름을 우스꽝스러운 보도로 만들어 줄 거야. 그건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행사 진행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 될까요? 네가 책임져야지. 너 때문이잖아. 저는 분명 공식 초대장을 받은 손님이고 규정된 복장을 준비해 왔을 뿐이니 내 말 따윈 상관없어. 내가 마음먹으면 이 시상식을 망쳐버릴 수도 있다고.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지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과 다른 초대 손님들도 속속들이 가담하기 시작했다. 아, 기자님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그건 도를 넘은 행동 아니에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기자님이 이렇게 갑질하는 모습 그대로 퍼질 텐데요. 사람들이 분노하면 기자님 커리어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뭐, 나 건드려봐. 어차피 패션 매체에서 날 필요로 해. 너희 같은 방관자들하고는 격이 달라. 손흥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도 계속 참으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려야겠네요. 기자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행사 취지나 제 개인 사정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인권 침해?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인권 타령을 해. 공인이면 감수해야 할 것도 많을 텐데. 물론 언론의 자유를 존중합니 하지만 그 자유가 상대방을 모욕하고 배제할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제야 주변에서 몇몇이 용기를 내어 휴대폰 카메라를 정면으로 들이댔다. 저희 지금 녹화 중입니. 방금 협박 발언까지 다 찍혔어요. 게시하면 어디로든 퍼져나갈 테고 기자님께도 큰 책임이 따를 겁니. 마음대로 해. 내가 무섭지도 않아. 어차피 언론계는 다 연결돼 있어서 나 혼자 매장당하진 않을 거야. 그러자 행사장 측의 매니저인 듯한 중년 여성이 다급히 달려왔다. 무슨 일인가요? 큰 소리가 들려서 달려왔는데 손흥민 선수님 많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 저희도 자세히 상황 파악을. 사진 기자가 그녀에게도 큰 소리 쳤다. 매니저라며 이 행사 드레스 코드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입장을 허가한 거야? 기자님, 이번 행사 콘셉트가 보편성과 다양성임을 알고 계시겠죠? 이미 국제 패션 평론가들이 애댑티브 패션 부문을 주목하고 있습. 손흥민 선수님께서 그분들과 협업으로 새 구두를 만들어 참석한다고 사전에 협조 요청이 있었고요. 말장난 그만해. 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죄송합니. 저는 이분이 공식 초청 손님이시고 분명히 이번 행사의 핵심 취지에 부합하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자님께서는 어떤 점이 그리 불편하신 건가요? 보면 모르겠어? 촌스럽잖아. 완벽한 수트에 어울리는 구두가 아니라 약간 고무창이 보이고 어디 재활용 부품 쓴 것처럼 생겼다고. 그건 내부 구조 때문입니? 해외 의료진과 협업해 만든 최첨단 재활보조 신기술이에요. 내 눈엔 그냥 촌스러운 하이브리드 운동화처럼 보인다고. 손흥민이 한 발짝 다가가 말했다. 이 기술 덕분에 저는 발목 부상 이후로도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서서히 일상생활에서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습. 그리고 이 자리에선 패션과 기술의 접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들었고요. 내 개인 사정이고 뭐고 패션은 무조건 아름다워야 해. 아름다움에는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내 취향에 안 맞으면 다 별로야. 매니저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상황을 더 길게 끌면 행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안으로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기사를 못 쓰게 막으려는 수작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게스트들도 입장하셔야 하거든요. 행사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 그래도 난 이대로 못 넘어가. 손흥민, 너 제대로 기억해둬. 그 말과 함께 사진 기자는 레드카펫을 한가운데 가로막은 채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서로 말이 격해지자 장내 아나운서가 마이크로 돌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여기저기서 마이크 꺼. 괜히 행사 망친다.
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고르고 난 뒤 기자에게 다시 정중하게 말했다. 기자님, 혹시 저와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단둘이 이야기를 해서 오해를 풀고 싶습오해? 난 오해 안 해. 그냥 내 신발이 보기 싫다고. 그래도 부탁드립니. 이렇게 레드카펫 한가운데서 언성을 높이면 서로 좋을 게 없잖아요. 흥. 좋다. 뒤에서 5분만 이야기하지.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 더는 도망 못 갈 거고. 그러나 막상 둘이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몰려드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에이, 저기서 또 뭔 얘기를 하려는 거야? 궁금하네. 혹시 협박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녹화 계속해야지. 결국 행사장 측 보안 요원들이 손흥민과 기자 주변을 둘러싸 촬영과 접근을 차단했다. 그 사이 관중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와, 이건 거의 파국이다. 손흥민이 저렇게 당할 줄이야. 맞아, 완전히 공개 망신당하는 건데. 근데 요즘 패션계도 변하고 있잖아. 이런 기자가 뒤떨어진 거 아니야. 그래도 영향력은 크다는데. 혹시 몰라, 손흥민이 또 보도에 타격 입을 수도 있지. 잠시 후 보안 요원들이 한 발 앞서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 행사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 모든 게스트께서는 안내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 기자분들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 좌측 포토월 존으로 이동 부탁드립니. 한 사람이 손흥민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선수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기자님이 지금도 계속 그러는데, 글쎄요,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이 행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전 국제 패션 평론가들과의 협업이 궁금했고, 또 제 신발을 통해 많은 분께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스태프가 달려와 속삭였다. 어쩌면 좋죠? 저 기자님이 SNS 생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수천 명이 보고 있다는데 채팅창엔 손흥민 쫓아내라는 반응도 있고 정반대로 기자를 규탄한다는 반응도 있고 아주 시끄럽습. 이대로 두면 행사가 아수라장이 되겠군요. 제가 어떻게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 손흥민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기자 앞에 다시 섰다. 기자님, 저도 축구 선수지만 패션 관련 행사에도 참여한 경험이 꽤 있어. 패션의 화려함을 저도 좋아하고 그 아름다움을 존중합니. 그렇지만 이번 행사는 더 넓은 관점을 보여 주려는 시도예요. 왜 그걸 단칼에 거부하시나요? 네가 말했잖아. 아름다움은 여러 기준이 있다고. 근데 난 그 기준 따위 관심 없어. 내가 예쁘다고 느끼지 않으면 다 별로야. 그렇다면 저 말고도 보조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패션을 즐기는 건 어떤가요? 글쎄, 알아서 해야지. 굳이 레드카펫에 올라와서 사진 찍히는 건 참견할 일 아니.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소외를 만드는 시각 아닐까요? 이번 행사는 그런 벽을 허무는 자리라고 들었습. 내가 왜 벽을 허물어야 하지? 그런 흐름이 생기면 기사로 쓰긴 하겠지만 내 사진에 이상한 장면 남기긴 싫거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너무 이기적이야. 기자님이 패션을 독점하려고 하나 보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적응형 패션이 새 트렌드라는데 무슨 구시대적인 발언이야. 사진 기자는 점점 더 히스테릭해지는 듯 보였다. 닥쳐. 내가 기자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패션계가 어떻고 어떤 기사 쓰면 대중이 좋아하는지 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의견과 다르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 내가 누굴 무시해? 오히려 내 말을 무시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그때 행사장 대표인 듯한 인물이 다가왔다. 기자님.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투는 건 행사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합니. 두 분 모두 잠시 브리핑룸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겠어요? 모든 게스트가 지금 입장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언론도 행사를 취재 중이라 우려가 큽니하. 대표님까지 나서네. 좋아. 잠깐 들어가서 얘기해보지. 내 조건을 들어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대표와 함께 브리핑룸으로 향했다. 사진 기자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전부 그들의 움직임에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떻게 될까 글쎄. 이대로 가다가 큰 스캔들로 번질 수도 있지. 손흥민이 괜히 욕먹을까 걱정돼. 그래도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SNS상에서 기자를 비판하는 여론도 클 거야. 맞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반응 보니까 벌써 기자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는 글이 쏟아지더라. 브리핑룸에서는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두 분, 현재 소셜미디어와 실시간 방송으로 많은 분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성과 수용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주 불미스러운 장면이 노출되고 있네요. 기자가 빈정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미스럽다니. 난 그냥 내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패션 행사는 흠잡을 데 없는 착장이 기본 아닌가? 그런데 하이브리드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온 게 더 문제 아니야? 대표가 손흥민을 바라봤다. 손 선수님, 혹시 다른 대체 신발이 준비되어 있나요? 죄송합니, 제가 발목 부상 때문에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이 신발로 특수 지지대를 장착해 둔 상태입니. 전날에도 행사 담당자께 설명드렸고 허락을 받았는데요. 네, 마습 우리 측에서는 확실히 허락을 드렸습. 기자가 코웃음을 쳤다. 허락을 했어도 난 마음에 안 든다고. 옷을 예쁘게 입어도 신발이 망치면 끝이야. 글쎄, 손흥민, 네가 축구에선 잘 몰라도 패션계에선 쓸모가 없을 것 같군. 손흥민의 얼굴에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제게도 자존심이 있습. 기자님이 저를 모욕하는 건 제 노력과 이 신발을 함께 개발한 전문가들의 연구까지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 그래서 어쩔 건데? 날 고소라도 하겠어. 대표가 급히 두 손을 들어 달랬다. 이제 그만들 하시죠. 기자님, 혹시 모르니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정식 사과 영상을 만들어 행사 전에 공개하면 사과? 내가 왜 사과를 해? 저 사람이 신발을 갈아 신지 않는 한 난 사과 안 해. 손흥민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자님의 사과 여부를 떠나 저는 이 신발을 벗을 생각이 없습. 그럼 계속 언쟁하겠단 뜻이야. 그때 문 뒤쪽에서 행사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속닥였다. 어떻게? 기자가 저렇게까지 고집부리면 행사에 큰 타격이 예상돼. 손흥민 쪽도 이미 입장을 굽히지 않을 거야. 저 신발은 대외적으로도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일단 중재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엄청 단호하네. 결국 대표는 다시 한번 호소했다. 기자님, 전 세계 방송과 SNS가 이 행사를 주목하고 있음. 더 이상 갈등이 심화되면 기자님께도 좋을 게 없어요. 제가 듣기로 이번 시상식 후에 글로벌 패션 어워즈 심사위원회 합류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이 커지면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 있음. 심사위원? 기자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건 협회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래도 만약 이 갈등이 스캔들로 번지면 심사위원 자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 그렇스 부탁이니 조금만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 기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 그러다 갑자기 손흥민을 빤히 쳐다보았다. 좋아. 그럼 조건이 있어. 다시 레드카펫에 설 때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패션 초보자이니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말해. 손흥민은 황당한 듯 눈을 크게 떴다. 제가 패션 초보자라고 자기 입으로 밝혀야 한다고요? 그래. 그리고 이 신발이 완벽한 드레스 슈즈는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 때문에 허락받았다는 점도 설명해. 그렇게 하면 내가 기사를 좀 덜 자극적으로 써줄게. 대표가 다급히 손흥민을 바라봤다. 어떡하실래요? 일단 행사 진행을 위해서 사과 비슷하게라도. 손흥민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표정에는 굴욕감이 서렸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이 서리는 듯했다. 알겠습. 행사 전체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 조금 내려놓겠습. 오, 그래? 현명한 선택이군.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 뭔데? 기자님께서도 적어도 저를 인신공격하는 표현만큼은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 제가 패션 초보자라고 인정하면서 제 입장을 밝힐 테니 기자님도 이 사람이 이 신발을 신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 그건 생각해 보지. 아니요, 약속해 주세. 협상이라는 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기자는 잠시 무표정하게 손흥민을 응시하더니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약속하지. 그렇게 잠정적인 합의를 본 뒤 세 사람은 다시 레드카펫 근처로 돌아갔다.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했다. 몇몇은 기자랑 같이 오는 거 보니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건가? 라며 수군댔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된 손흥민입니. 사실 저는 축구 선수라 패션 전문가는 아닙니. 그래서 이번 레드카펫에서 제 복장이 혹시나 기준에 맞지 않을까 염려도 했습니다만 사전에 주최 측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보조용 드레스 슈즈를 신고 있습. 그 말에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손흥민은 덧붙였다. 제가 과거 발목 부상을 당해 재활을 오래 했고 덕분에 이런 특별한 신발이 필요합니. 오늘은 적응형 패션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보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 부족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 옆에서 기자가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네. 그렇다고 합니. 저도 기자로서 완벽한 룩을 선호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당한 이유로 이런 신발을 신었다고 하니 기사에 그 부분을 분명히 적겠습. 또한 행사 측이 이번에 다양성과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저도 취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 그 말이 떨어지자 장내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기자가 아주 진심으로 사과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일단 상황은 급한 불이 꺼진 듯했다. 이후 손흥민과 그 기자 모두 각자 자리에 섰고 시상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무대 위에선 적응형 패션에 대해 발표하는 글로벌 평론가들이 연이어 등장했다. 새로운 드레스 코드 가이드라인이 시범 적용된 이번 시상식은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행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기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손흥민, 잠깐. 네, 기자님. 더 하실 말씀이라도? 이봐, 사실 나도 처음엔 예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보니까 그런대로 또 독특하더군. 아니, 뭔가 기능성을 살린 디테일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감사합니. 직접 봐주시니 좀 안심이 되네요. 내가 말했던 것처럼 본문 기사에서는 네가 패션 초보자라고 밝힌 부분과 재활을 위한 신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다룰 거야. 이 정도면 네가 큰 타격은 안 입겠지. 네. 그래도 기사 너무 자극적으로는 쓰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 나도 내 명성이 걸렸으니 적당히 하마. 솔직히 기자님께 악감정이 생길 법도 한데 저는 그냥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십습흥 마음대로 생각해. 그렇게 기자는 자신의 장비를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손흥민은 남은 스텝과 짧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간 있었던 갈등을 간단히 언급했다. 사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분이 저를 응원해 주셨을 패션은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고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앞으로도 적응형 패션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 그 말을 들은 주최 측 대표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손 선수님 덕분에 이번 행사 취지가 제대로 드러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큰 배움이 되었네요. 감사합니. 아닙니. 제가야말로 이렇게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었습. 행사 후 포토월 근처에서 SNS 라이브를 하던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 선수님, 혹시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물론이죠. 간단하게 하겠습. 감사합니다. 와, 지금 시청자가 몇만 명이나 되어 다들 손흥민 선수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패션계에까지 진출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하하, 패션계에 진출이라기보다 제 필요에 맞춘 신발을 만들게 됐을 뿐입니. 혹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착용자 맞춤 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오늘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많습. 패션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하고 충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사연을 함께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습. 그 인터뷰 장면을 지켜보던 관객과 스태프 그리고 많은 온라인 시청자가 크게 호응했다. 행사장은 마무리 단계였지만 여운이 남아 있었다. 한편 기자는 행사장을 떠나며 통화를 했다. 그래. 오늘 사건 기사? 일단은 중립적으로 쓰려고 해. 그래도 새 기술 적용 신발이니 흥미는 있겠지. 아니, 몰라. 일단 그렇게 해서 씻겠다고. 잠시 휴대폰을 귀에서 떼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심했나? 쓸데없이 고집부려서 난처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쩌겠어.
나도 이제 변해야겠지. 며칠 뒤 시상식 공식 홈페이지와 여러 매체가 적응형 패션 도입과 함께 새롭게 개편된 드레스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상이나 장애 또는 개인적 신체 조건으로 인해 맞춤형 옷이나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고 시 무리 없이 허용한다는 조항이었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맞춤형 패션 또한 행사 분위기를 해칠 수 없으며 오히려 개성을 드러내는 혁신의 예시로 본다라는 항목이 추가되었다. 행사장 대표는 이를 발표하면서 손흥민을 언급했다. 이번에 손 선수님이 보여주신 점은 단순한 이슈가 아닌 패션이 사람 중심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알린 사례입니. 앞으로도 저희는 많은 분이 편안하고 멋지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겠습. 그 소식을 접한 손흥민은 SNS에 간단한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얼마 전 있었던 일로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새로운 드레스 코드가 마련되었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히 패션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 저도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며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습.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이에 대한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와, 드디어 패션도 장벽을 허무는구나. 손흥민 정말 멋져. 자기만 편하면 끝이 아니라 행사 주최 측이 정책 바꾸게 만들다니. 이 기사를 쓴 기자, 처음엔 너무 악의적이었지만 후속 기사에서는 의외로 새로운 흐름에 주목하자라고 했네. 그래도 반성했나 보다. 며칠 후 기자는 온라인에서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잘못했다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이번 시상식에서 벌어진 논란을 계기로 패션은 완벽함보다 다양한 개성과 기능성을 포함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 의견을 남겼다.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모양이네. 진심 반, 체면칠의 반 같지만 변화는 변화지. 그러게.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저 기자 계속 저런 태도로 취재했을지도 몰라. 그 후로도 각종 패션 행사는 드레스 코드를 점차 유연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넓게는 의상뿐 아니라 신체나 상태에 맞는 모든 액세서리와 장치를 허용하여 패션이 배제나 구분의 도구가 아니라 개성을 드러내고 서로를 존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마무리 인터뷰 자리에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웃으며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나 규정이 있어도 결국 중요한 건 사람 간의 배려라고 생각합니. 저를 무시했던 그 기자님도 어쩌면 패션이라는 아름다움을 지키고 싶다는 열정에서 비롯된 오해였겠죠. 이제는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서든 불합리함을 겪게 된다면 용기 내어 소통해 보세.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기자도 자신의 채널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손흥민을 처음 봤을 때는 그의 신발이 기존 패션 룰을 망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로 논란을 겪으면서 패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쁨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앞으로도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이번 계기로 나 자신이 한 발짝은 성장한 것 같다.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행사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그리고 여러 사회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한 사람이 불편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 패션계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분야까지도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풍토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시상식을 완전히 마무리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이라고 생각합니.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게 곧 진정한 패션의 힘이라고 믿습. 다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 그 순간. 장내에서는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각자의 휴대폰을 꺼내 들고 이 멋진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 SNS에 올렸다.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라는 글과 함께 계속 지켜봐 달라는 손흥민의 모습도 담겼다.
그리고 세상은 또 한 번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혹시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치면 부디 누군가를 배려하는 한마디를 건네주세. 그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한 스태프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마자 오늘 일로 모두가 배웠을 거야. 앞으로도 지켜보자고. 이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그리고 그렇게 붉은 카펫에서 시작된 갈등은 결국 화해의 여운과 함께 막을 내렸다. 모두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고 새로 마련된 드레스 코드가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었다. 참관자들은 하나둘씩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며 각자 SNS와 영상 플랫폼을 통해 오늘의 사건을 널리 공유했다. 다음에도 분명 재밌는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 다들 계속 지켜봐 주세. 누군가가 휴대폰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생중계로 퍼져나갔다. 그렇게 사람들은 변화의 목격자가 되었고 또 다른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의 레드카펫을 뒤로 했다.